2차 함수가 고등학교 이제 과정에 또 들어가. 이제 2차 방정식 너희들이 복소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잖아. 그렇지? 그리고 복소수를 배우고 2차 함수도 다시 배워.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 토요일 날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 했던 것 같은데 곧 있으면 2차 함수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2차 함수랑 고등학교 때 2차 함수의 차이점은 결국에 이제 복소수를 어떻게 이해하는 그게 이제 좀 추가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 한번 보자. 2차 함수가 우리가 이제 뭔지 알아야 돼. 2차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함수라는 걸 나타낼 때 y는이라고 할 때 요거를 x에 대한 식 이렇게 함수를 표현을 하잖아. 그치? 이 y라는 녀석을 뭐로도 많이 나타내냐면 fx라고도 쓰기도 해. 그러니까 y하고 fx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y는 x에 대한 식. 자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야. y는 fx, x에 대한 식을 y라고 두겠다. 알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2차 함수는 요 x의 식이 x의 2차식으로 주어질 때 나는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냥 단순해. 이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면 넌 2차 함수에 3차식이면 3차 함수에 얘가 만약에 유리식이면 유리함수에 무리식이면 무리함수에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거야. 그다음 올라가. 그리고 나중에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각비가 나중에 다 함수로 확장이 돼. 그럼 걔네들을 나중에 삼각함수라고. 근데 걔네들은 고2 때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조금 잘 공부를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심화가 되고 응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지금 공부를 잘 조금 해야 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중등 과정에서 2차 함수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가 돼. 중학교 때부터 2차 함수에 대한 문제 고민을 많이 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일단 y는 x에 대한 식, x에 대한 2차식일 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할 거고 그때 이 2차식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난 2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y는 일단 제곱 보여야 되고 1차함, 상수함. 여기 뭐가 있어야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 x제곱이 일단 있어야지. b는 0이든 c가 0이든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a는 0이 되면 안 되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2차 함수라는 녀석은 y는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이 살아있으면 끝이야. x제곱이 살아있으면 2차 함수라고 할 거야. 이해되겠지? 이게 2차 함수의 등장이다. 그러면 결국엔 2차 함수는 개수 몇 개로 표현되는 거야? 개수 3개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 3개가 주어지면 2차 함수는 사실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좀 특별한 정보면 2개 가지고도 결정이에요. 그 특별한 정보가 이제 뭐 나중에 꼭지점 뭐 이런 거 특별한 정보들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A, B, C 3개지만 나중에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나중에 너희들은 이미 알지.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잖아. 그럼 꼭지점을 알면 A만 알면 되니까 한 정보만 더 알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정보가 꼭지점이랑 하나의 정보, 2개의 정보만 가지고도 2차 함수를 결정할 수 있겠지. 또 뭐가 있어? x절편이 다 있는 건 아니야. 2차 함수가. x절편이 없는 것도 있고 x절편이 중분이 되는 경우, 뭐 똑같은 x절편이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x절편이 있는 경우는 x절편을 내가 알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보만 알면 a를 결정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이런 건 너희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2차 함수를 결정한다라는 건 A, B, C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라는 건데 그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꼭지점을 가리켜주던가 축을 가리켜주던가 아니면 그냥 지나는 점을 가리켜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쓸까에 대한 대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써.
이 형태를 쓰라는 얘기구나. 이 형태를 쓰라는 얘기구나. 이 형태를 쓰라는 얘기구나. 이차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세 가지 형태를 자유롭게 가르쳐 준 걸 보고 선택한다. 너희들도 그게 돼요. 얘는 이 형태를 써서 풀어야겠다. 얘는 이 형태를 써서 풀어야겠다. 당연히 꼭지점, 축, 연관되는 식은 얘겠지. x절편, 연관되는 식은 얘겠지. 그냥 점을 대입할 땐 이것도 대입하는 건 좀 편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자, 옆으로 갈게. 옆으로 가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오늘 핵심은 2차 함수를 얼마나 내가 잘 그리느냐. 딱 10보고 선생님보다 너희들이 더 빨리 얘는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되는 게 가능해야 되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야, 얘 어떻게 그려져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볼, 위볼.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꼭지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뭘까? 세 번째 주제가 내가 야, 이 참수 그려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아볼, 위볼.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A의 절대. 그거 A의 값. 자, 그려봐 그럴 때 절편. X절편, Y절편. X절편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Y절편은 반드시 있어. 알겠지? 그래서 절편을 확인하는 거지. 내가 몇 개 있냐? 아볼리고 꼭지점. 그 다음 뭐? 절편. 절편은 반드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들이 관찰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요. 선생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걸 해야 돼. 아볼, 위볼, 꼭지점, 그 다음에 꼭점이 이제 축을 갖고 있거든. 꼭점이 축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략을 하는 거예요. 축을 보는 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절편. 이해되겠지? 그리고 가장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참수에서 중요한 가장 특이한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 꼽으라 그러면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이참수는 축대칭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알아. 근데 문제를 풀 때 못 써먹어. 이 축대칭은 너희들이 어떤 걸 써먹냐면 봐봐. 얘가 축대칭이야. 축대칭이면 너희들이 어떤 걸 써먹어야 되냐면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이게 수직이면 이거 써먹어야 돼.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길이다라는 걸 문제 풀 때 쓸 줄 알아야 돼. 이해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어때? 대칭이면 합동인 거잖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은 도형으로 내가 합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도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길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너희들이 오른쪽만 보고 왼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항상 축 대칭이라는 걸 문제를 풀 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 길이가 2야? 그럼 너도 2. 이 넓이가 4야? 너도 4.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쓸 줄 알아야 돼. 이해되겠지?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어떤 전략이다. 자, 그럼 이제 얘부터 보자. 자, y는 x제곱. 자, 얘가 어떻게 그려졌더라? 얘가 어떻게 그려졌더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냥 점들을 다 찍어서 다시 그려봐. 알겠지? x가 0 넣어보고 y가 뭐 나오지? x가 1 넣어보고 y가 뭐 나오지? 그럼 점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점들이 쌓이면 뭐가 그려진단 말이야. 알겠지? 점 한 100개만 찍어보면 진짜 예쁘게 그려져. 근데 100개까지 찍는 건 너무 무리 그거니까 한 10개만 찍어봐도 어떻게 생길지는 너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 이해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 찍는 거 머릿속에서 많이 이제 해봤으니까 실제로 많이 해봤으니까 y는 x이고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점도 안 찍어봤는데 그냥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얘가 y는 뭐가 되고 y는 x 제곱. 얘는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 그치? 이런 것들이 당연해가 돼야 돼 지금. y는 x 제곱은 얘고 y는 마이너스 제곱은 얘고.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그러면 점을 찍어야 돼 다시. 나는 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점을 일일이 다 찍어봐야 돼. 다시 조금 이제 그런 기본적인 연습들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해봤고 해봤고 점을 찍어봤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니까 이제 결과만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다.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이 y는 x제곱은 얘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은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줘? a가 양수면 아볼 꼭지점 0,0 y절편 0, x절편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아볼, 이볼, 꼭지점, y절편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할 거야. 물론 다 쓸지 안 쓸지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택이긴 해. 알겠지? 하지만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가 얘는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어떤 상황이 선생님이 오잖아? 그럼 항상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조사해. 아볼, 비볼, 꼭지점, 그다음 절편, x절편, y절편. x절편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다. 그럼 얘는 아볼이네. 꼭점은 0,0이네. 축은 y축이라고도 하고 x는 0이라고도 하지. 그렇지? y축이라고도 하고 x는 0이라고도 하지. x절편은 0, y절편도 0.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x는 0이 축.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돼? 위볼. 그렇지? 꼭지점 0,0. 축 x는 0. x절편 0, y절편 0.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제 얘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잖아. 차이는 뭐야? 아볼, 위볼. 당연히 이제 사분면 지나는 게 달라지긴 하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뭐냐면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대칭성을 갖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프의 상태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내려가는 변화가 생겨. 그치?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그게 어디서 생겨? 축에서 생긴다고. 꼭점 x좌표에서 생긴다고.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왜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x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 얘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걸로 갑자기 상태가 바뀌었어. 변화가 생겨. 그걸 이해해야 돼. 얘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동네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애들 동네가 달라. 왼쪽은 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은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이 마치 이게 38선처럼. 알겠지? 이해되겠지? 어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 어떤 상태에 대한 변화가 축을 기준으로 변화가 생긴다를 이해하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기본형에서 얘를 일반화해보자. y는 ax고 a는 0이 되면 안 돼. 이거 빠졌지? 있네. 자, 그럼 아래 이제 정리할게. 이 그래프는 뭐가 된다? 자, 이 두 개를 그려보는 작업은 이제 우리가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결과만 쓴 거다. 알겠지? 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점을 지나는 y축의 대칭인 뭐가 된다? 포물선이 그려진다. 얘를 지나. 양수든 음수든 이 점 지나잖아. y축, 얘 대칭이지. 그 다음 뭐가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 이게 마치 공 던졌을 때 생기는 그래프. 이 포물선 운동. 포물선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 선택이 바뀌어. A가 양수면 아볼이고 A가 음수면 이볼이겠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양수 음수는 상관없이 그냥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고, 얘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녀석이 생긴 게 변화가 되겠지. 그렇지? 됐어. 이게 일단 추가 하나 옵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절대값이 클수록, 아 이거 먼저 할까? 아니다. 아 이거 먼저 하자. 절대값이 같은 친구들은 그냥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냥 합동돼. 합동. 이 이차함수가 그냥 다 합동이야. 2x제곱 마이너스 1, 뭐 2x제곱 플러스 3, 어쨌든 x제곱의 개수가 다 2면 걔네들은 다 합동이야. 마이너스 2면 아골 비골이 바뀌었지만 뒤집은 거지만 합동은 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합동이거든. 그래서 x제곱의 개수 이 a가 같은 친구들은 뒷부분 1차항과 상수항을 안 보더라도 합동이야.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알 거거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 너희들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진 않잖아. 합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너희들이 풀 때 이차함수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이차함수 두 개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두 이차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라고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뭐 하면 되냐면 혹시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건 아닌지를 봐야 돼. 알겠지? 이해되겠어? 두 그래프가 등장을 했어. x제곱이 서로 같아. 뭐 부호가 다를 수는 있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 얘를 대칭을 시켜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차함수가 두 개가 등장했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관찰해봐. 그때 평행이동이 된 건지 대칭이 된 건지를 보는 게 핵심이 돼요. 알겠지? 이해되겠어? 이 관계를 읽어내야 돼. 관계. 아, 너는 평행이동을 하면 너가 되는구나. 알겠지? 그런 관계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될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4x제곱.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이 좁아지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인데 넓적해져.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는 클수록 y축에 뭐가 된다? 가까워진다. 또는 뭐 이제 좁아진다라고도 하거든. 폭이 좁아진다. 알겠지? 폭이 좁아진다.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도 해.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에서 사실 A가 되게 중요해. A가 양수, 음수도 중요하고 절대값도 중요해. 왜냐면 이 녀석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보야. 알겠지? 그래서 A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요. A는 A가 같으면 다 합동이구나. 알겠지? A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요. 양수, 음수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구나. 그렇지? 절대값이 다르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구나. 알겠지? 그런 생각들은 너희들이 한 번씩은 다 해보고 넘어가야 돼. 자, 뒤쪽으로 갑시다. 자, 뒤쪽으로 가면 이제 네 가지 변화냐? 세 가지 변화네. 세 가지 변화를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세 가지 변화를 이용해서 이차함수를 이제 다시 한번 관찰을 하면 돼. 자, 보면은 자 먼저 일단 얘는 알았어. 내가 얘는 알았어. A가 뭐 양수면 아볼 음수면 이걸 어쨌든 원점을 지나고 축은 y축이고 뭐 이렇게 생겼어라는 건 알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의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는 Q. 뭔가 얘에서 더하기 상수를 할 거야 내가.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 거야? 두 번째는 x제곱이었는데 x가 이제 x-p로 바뀌었어. 그치?
더하기 p가 아니라 빼기 p라고 한 이유는 그 p를 그냥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그런 거야. p가 무슨 의미를 갖냐라는 걸 쓰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종합으로 둘 다 이제 이용해서 쓰면 도대체 얘를 가지고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되겠지? 그 결과부터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그려져? y는 ax 제곱 그래프를 그냥 늘이라고 할게.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야 돼? 아니면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그렇지,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겠지? 아, 얘를 가지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이해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 녀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요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어 라는 걸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한 거다. 알겠지? 이해됐어? 이해된 거지? 그럼 얘는 이게 좀 어렵거든? 더하기 p 빼기 p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 얘는 뭐야? 얘는 y는 ax 제곱을 좌우로 움직여야 돼?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얘는 좌우로 움직여?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여? 좌우로? 위아래? 야, 한번 그려봐. y는 x제곱이 있어. 이거 한번 해봐. y는 x제곱이 있으면 얘 그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졌잖아. 이건 전 안 찍어봐도 알잖아. 그럼 y는 x-1의 제곱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치?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넣어야 y가 0이 나와? 1을 넣어야 y가 0이 나오잖아. 1이 아닌 다른 값을 넣으면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양수가 돼서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1에서 0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양수가 나와. 1 기준으로 대칭 똑같이 나오고 왼쪽 오른쪽 그치? 이해되겠어?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노란 걸 만들었냐 좌우로 움직여서 노란 걸 만들었냐? 좌우로 움직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얘는 좌우 이걸 x축의 방향이라고 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1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가 얻어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을 못한 건 이걸 까먹어서 그래. 내가 이런 점을 찍어서 얘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경험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 아, 나는 이걸 그려봤더니 얘는 이 녀석을 좌우로 움직이니까 얘가 그려졌었어. 그치? 이런 점을 찍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 얘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려봤어야 된다고. 1 집어내면 0, 2 집어내면 1, 0 집어내면 1 이런 식으로 얘도 대칭성 그대로 갖고 얘를 좌우로 움직이면 얘가 그려지네라는 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해되겠지? 선생님은 그 경험을 너희들이 지금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지금 이거를 이거 어떻게 됐다라고 바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건 이 경험이 지금 너희들이 다 날아가서 그래. 이 경험들이 날아가서 그렇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 아, 이게 빼기 1인데 빼기 1이어도 여전히 얘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게 그려졌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p니까 뭐가 되는 거야? y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야. 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아는데 많이 헷갈려해. 처음에는 그래 여기 마이너스 p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이지 더하기 p면 얘는 y축으로 그냥 q만큼 평행 이동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얘는 뭐지?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p인가?
이걸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까먹지, 이거 선생님은 그래. 근데 이걸 까먹잖아. 그럼 이걸 까먹지 않을 정도로 계속 경험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은 사실은 경험이 필요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 맞아 이랬어가 되는 순간 까먹지 않는 상황이 오겠지. 당연해가 오겠지. 많이 그려봤으면 이제 알고 당연히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이해하라. 그냥 외우지 말고 얘는 x로 p만큼 평이거나 식이구나. 그냥 외우지 말고. 알겠지? 경험치를 많이 키우라고. 얘는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경험치를 키우고 나서 이 결과들의 의미를 너희들이 쓰라고.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에 이동하면 이 친구를 가지고 x축으로 p만큼 평에 이동하면 얘가 되더라. 그치?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p만큼 평 이동하면 얘가 됐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얘를 가지고 왼쪽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하면 되겠지. 또는 뭐 마이너스 p만큼 평이 이동하면 되겠지.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얘를 올렸으면 거꾸로 가려면 내리면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갔으면 거꾸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이런 생각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종합해서 얘는 뭘까? 얘는 이제 너희들이 이거 이해했으면 얘는 y는 ax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늘리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자 우리가 얘기할 때 x축으로 먼저 얘기해. x축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뭐 하면 돼? 평행 이동하면 얘가 그려지겠지. 이해되겠어? 얘를 그려보고 싶으면 쟤를 생각하고 평행 이동으로 얘를 어떻게 그릴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지금 방향을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 나는 이제 아골 리골 A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거야. 그걸 가지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걸 난 이제 고민해 볼 거야. 알겠지? 그려볼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근데 친절하게 너희들한테 이런 형태로 얘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게 이렇게 안 줘. 왜냐면 너희들한테 뭔가 이제 이 구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아느냐, 이 구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구조다라는 걸 너희들한테 아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줘버려? 그냥 풀어서 그냥 줘. y는 ax 곱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줘. 그럼 얘를 그려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뭘 해봐야 돼? 이 형태로 바꿔봐야겠지.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한다라고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했던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앞에 맨 아래 4번 봐봐. 4번을 보면은 이제 이 형태를 이용하려면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변형할 거야? 선생님이 이 형태 만들 거야. 이거 x 완전제곱 만들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자 봐봐. 어렵진 않은데 너희들이 잘 못해.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너희들이 막상 하라 그러면 잘 안 된다. 어디서 안 되는지는 너희들이 실제 해봐. 해보면은 바로바로 잘 안 넘어가. 물론 2차 방정식에서 근해공식을 유도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어렵진 않아. 자 한번 해볼게. 자 얘는 A로 나누는 게 아니야. A로 땡겨야 돼. 왜냐면 요 등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거니까. 등식의 성질을 쓰는 게 아니야. A분의 Y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A로 나누는 걸 하는 게 아니야. Y는 이라는 거에서 변형을 해야 돼. 알겠지?
양변을 A로 나눈다 이런 걸 하질 않아. 자, 얘는 A를 땡기고 상수항은 건들지 않아. 왜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찾거든.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잖아. 2차항과 1차항만 알아도 완전제곱 만드는 건 찾잖아. 자, 얘하고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 어떻게 만들어? x의 개수를 보고 확인하고 x의 개수의 절반을 이용하지. 왜냐면 절반이 나중에 곱하기 2배 해서 얘가 될 거거든. 그럼 x의 개수의 절반 얼마야? 그냥 분모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의 개수의 절반. 이거를 제곱하면 이 친구를 제곱하면 이 가로에 있는 녀석 항 두 개가 만들어져. 물론 상수항이 추가가 되긴 해. 그걸 이제 우리는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조작을 하냐? 대부분 친구들이 이 친구를 가지고 조작하는 과정은 하지만 이 상수에서 많이 틀려. 상수에서. 근데 이 상수는 얘를 전개하면 뭐가 필요한 거지?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하잖아. 위에서 만들면 돼. 그럼 이제 가로 안에서 만들어야겠지. 가로 안에가 얘가 바뀌는 거니까. 그럼 이 가로 안에서 뭘 만드는 거야? 4a제곱분의 b제곱 필요한 거 쓰고 조작하는 거 부호 바꿔서 한번 추가해줘. 이해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곱해서 나가야 돼.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c-4a분의 뭐가 된다? b의 제곱이 된다. 통분까지 해줘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식을 정리해도 좋아. 그러면 자 꼭지점은 얼마가 된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뭐가 된다? 통분 그냥 해볼게. 이게 내가 찾는 꼭지점의 작도가 된다.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 이거는 외워. 축은 외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축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이건 왜요? 선생님 까먹었어요. 그럼 근해공식 써봐. 근해공식 어떻게 돼? 근해공식 2a분의 스톱 왜 축이야? 2a분의 뿔마 버리면 축이 돼. 알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근해공식에서 그 앞부분이 축이야 축. 2a분의 마이너스 b 축. 알겠지? 어쨌든 축방은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되겠지? 어쨌든 축방은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요?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변형해야 돼요. 혹시 y좌표 찾고 싶으면 변형하던가 아니면 x좌표를 빨리 구해서 얘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변형을 해서 직접 찾던가 축을 대입해서 y값을 얻어내던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우진 않는다. 이게 정말 지겹게 너희들이 해요. 지겹게 그냥 A 땡기고 x에서 절반 상수 조작 넣어다가 정리 끝. 이게 되게 지겹다라는 건 사실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해되겠지? 거의 뭐 너희들이 2차, 3차 100문제 풀면 한 50문제는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되는 게 필요해. 알겠지? 이게 안 되면 뭐 문제 푸는 게 잘 안 돼. 기본적으로 식변형하는 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센 그거 복사해 준 거 있지?